리얼미터 이택스 대표의 여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부에서 예산안 얘기를 했습니다. 네. 470조나 되는 큰 예산인데 네. 그거를 뭐 심사하는데 이견이 없다, 의견이 네.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게 더 수상하죠. 그럼요. 예. 네. 제 생각엔 막 여야가 힘을 합쳐갖고 1년 내내 검토를 한 다음에 정부안을 기다렸다가 두들겨 패야 되는데 네. 정부안이 나오면 여당 야당 갈라져갖고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예. 네. 자, 한번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우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에서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 경협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예. 또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보수 야당은 비핵화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예. 또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경협을 추진한 것은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의 생각이 뭐 이념상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이건 참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 예산 470조 중에서 5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보수 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힐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핵심 지지층이 있으니까 네. 그게 또 문제겠죠.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1월 2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47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9% 응답률이었고 유무선 자동응답 임의 걸기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6% 증가한 5,04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이 남북 관계 개선에 발맞춰 필요한 것이므로 찬성한다. 2번 비핵화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이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3번 잘 모르겠다. 2번은 반대, 1번이 찬성. 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남북 경협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1.6%, 반대한다는 의견이 41.3%, 대략 10.3%포인트 차이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뭐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예. 네. 그런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나 남북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들을 잘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잘 해야죠 하고서 지지율이 확 높은데 돈을 얼마나 쓸까요 하는 데서는 약간 그렇습니다. 역시 반대가 더 늘어나는군요.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사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60%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룹별로 뭔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네. 그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또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하고 또 무당층, 또 보수층은 또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82% 찬성, 민주평화당 83% 찬성, 정의당 71% 찬성으로 다수가 찬성했는데요. 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한국당 90.2%가 반대했고 바른미래당 70.4% 반대, 무당층도 64.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층 긍정평가층이 81%가 찬성, 반대 입장에 있는 부정평가층은 84.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73.4%의 반대를 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은 49대 46으로 찬성이 소폭 높았고요. 진보층은 77%가 찬성을 해서 이념 성향별로도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에 UPI
뉴스가 네.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남북 관련해서도.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 60.5%, 낮다 34.2%였는데 네. 남북 경협 확대 시에 우리 경제에 영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5%, 부정적이다 31%. 네. 당시에 대략 그 3분의 2가량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말씀드린 대로 5대 4 정도로 이 찬성 반대 이 폭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남북 경제 협력 확대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의 이제 긍정이니까 네. 65%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뭔가 좀 해볼까요 하면은 한 10% 넘게 그렇죠. 포인트가 쭉 네.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례조사로 가보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10월 5번째 주의 지지율이 55.6%로 마감이 됐는데요. 예. 그 전주 대비 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대략 1%포인트, 2%포인트가량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예. 또 장기 실업자 증가, 경기 지수 하락 등의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리성건 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모욕 발언이 예. 보수 유권자들을 많이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TK 또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배 나온 사람은 예산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예. 이 남측에 있는 남한에 있는 배 나온 사람들을 모두 자극을 했는데 아무튼 예. 이 경제적인 측면 또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으로 예. 하락했습니다. 냉면 모욕 발언 같은 경우 진짜 전체가 다 약간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는데 물론 냉면 발언이든 배 나온 사람 발언이든 네. 이게 그러니까 비리나 부정축제를 해갖고 배가 기름이 잔뜩 낀 사람들은 예산 맞지 말라 이런 뜻인 네네. 거냐 아니면은 진짜 뚱뚱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뜻인 거냐 네. 뭐 이렇게 문제지만 글쎄요 이건 전후 맥락도 제대로 확실치 않고 해서 네. 그냥 저 냉면 모욕 발언은 지금 이제 진위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려져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 배 나온 사람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보수층은 상당히 지금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되는 네. 거죠. 예. 지지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하락 3기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재임 기간의 그래프 곡선을 보면은 한 3번 정도의 반등이 있는가 하면 또 2번 정도의 반등, 근데 3번 정도의 하락 그 기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하락 1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말 또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가상화폐 논란 또 남북 단일팀 논란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시기는 올 중반입니다. 집값 상승 또 고용지표 하락 등의 원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졌었고요. 최근 들어서 하락 3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고용률 하락 소식에 이어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젊은 층이 좀 빠졌었고 또 그 남북 관계는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 난항에 좀 처해지면서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 등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좀 더 빠졌는데요. 그래서 50% 중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거 대통령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 집권 2년차 4, 4분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4, 4분기 지지율이 50%였는데 그거보다도 높은 지지율입니다. 55%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걸 이어왔기 때문에 기저효과죠. 예.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느냐. 근데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여전히 아직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뭔가 높았었으니까 네. 기저효과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고민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되면 통상적으로 여당이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작년 이맘때도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 민주당 손을 좀 잡아주면서 네. 협조해주면서 좀 3당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향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예산 국회 때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횡보하는 정도 혹은 하락하는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경제 수장들의 교체설도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고 하겠죠. 네.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40%대를 지켰습니다. 41.3%로 마감이 됐고요. 예. 한국당은 모처럼 20%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20.6%였고요. 정의당 9.4%로 최근 들어서 소폭 계속 상승을 해서 10% 목전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 체제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해서 7.1%를 기록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 3% 그리고 무당층이 16.3%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만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네. 있고, 예, 요건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간 집계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4,938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6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7.2%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